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의 홍준학 단장이 사실상 이제 교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종렬 해설위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 이제 뭐 오피셜이 뜬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화이글스 팬 여러분들은 자, 그럼 우리 손혁 단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올 시즌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내고 있는 손혁 단장은 과연 무사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올 시즌 우선 이제 손혁 단장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혁 단장은 올 시즌 정말 모든 선택들의 결과가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성적이 좋지 않은 이제 한화이글스의 시즌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시즌 일단 손혁 단장은 우선 터크먼과의 재계약이 불발된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터크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팬들 속에서도 이제 재계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타력이 부족했다라는 점, 그리고 득점권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터크먼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고, 터크먼 정도 레벨의 외국인 선수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비력이에요. 이 터크먼 선수의 중견수 수비는 정말로 안정적인 리그 최상급의 중견수 수비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외국인 선수가 과연 기본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공격력을 갖춘 상황에서 이렇게 중견수 센터 포지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선수를 구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외국인 타자 영입에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죠. 자, 오그레디와 버치 스미스는 역사적으로 봐도 KBO 리그 최악의 외국인 듀오 중 이제 한 팀으로 이제 기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크먼 선수 계약을 불발된 것이 더욱더 아까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정을 찍었던 부분이 5월 초에 조금 이른 타이밍에 수베로 감독을 경질한 선택이죠. 수베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수베로 감독이 만약에 경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시즌을 완주했다면 분명히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을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좋은 성과를 내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4월 이제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두 외국인 선수의 실패였거든요. 버치 스미스와 오그레디. 여기에 사실 4월에 우리 페냐 선수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단장이 그렇게 뽑아놓고 책임 전가를 지금 감독에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독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뭐 트럭 시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련의 원인들을 수베로 감독에게 떠넘기는 인상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마침 팀이 당시에 이제 연패를 끊고 2연승을 시작하던 시기에 감독을 교체한 것도 조금 컸습니다. 수베로 감독이 사실은 당장 이기는 야구를 하는 감독은 아니었지만 젊은 선수들과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은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이 더 들끓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여론은 정말 최악이었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후 이제 최원호 감독과 3년간 14억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수베로 감독이 이제 자진 사퇴가 아닌 경질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수베로 감독의 연봉도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원호 감독과 새로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구단 입장에선 오버페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오버페이의 나비 효과로 과연 구단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 전에 이제 변우혁 선수와 한승혁 선수를 트레이드했던 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장지수 선수도 우리 팀으로 넘어오기는 했었지만, 뭐 변우혁 선수가 잘한 것도 아니고 뭐 한승혁 선수가 뭐 어떤 걸 보여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트레이드에서 누가 웃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문제는 뭐냐면 손혁 단장이 어떤 구속형 투수에 대한 집착, 이 수집
여기 이제 손혁 단장이 좀 구속이 빠른 투수에게 진심이다 보니까 그런 성향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이글스는 타격 뎁스가 굉장히 약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하나이글스의 올 시즌 타격 성적 10개 구단 중에 최하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타 거포를 유망주 선수를 그대로 내보내 줬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역시 팬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가뜩이나 뭐 한승혁 선수가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또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FA 영입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성과 이태양 선수 FA 영입은 뭐 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하나이글스가 투자를 결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FA 영입 자체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구속형 구위형 투수인 장시환 선수의 내부 FA 영입은 실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연차도 많은 선수입니다. 나이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사실 확신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오버페이로 계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이번 오프 시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당장 이제 한 달 정도 후면 FA 시장도 시작이 되고요.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서 어떤 행보도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정말 중요할 예정입니다. 손혁 단장이 올 시즌을 마치고 경질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올 시즌 계약 첫 해예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팀 자체적으로 손혁 단장을 경질하게 되면 역시나 단장 연봉 자체가 투트랙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혁 단장은 임기를 내년까지는 적어도 채울 예정인데요. 여론이 뒤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올 시즌 정말 모든 선택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손혁 단장은 내년에 FA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잘 얻어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외국인 선수도 3명 모두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하나이글스를 봐서 알겠지만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아무리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보다 좋은 젊은 선수들이 영입이 됐다 하더라도 성적을 당장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계약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드래프트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KBO 리그에서 단장의 가장 큰 역할은 그리고 스카우트 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외국인 선수 세 선수의 영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손혁 단장은 정말로 3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찬혁 사장의 역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박찬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구단주 대행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김승현 한화 어떤 회장이 야구단에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구단주 대신해 그런 역할이야. 그런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래도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구단의 예산을 타와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박찬혁 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FA 영입을 위해서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구단의 예산을 타와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올 시즌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2021 시즌, 2022 시즌 FA 영입에 지지부진했던 하나이글스라면 지난 시즌 최은성을 영입했고 또 이제 2025년에 신구장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박찬혁 사장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홍준학 단장이 아주 오랫동안 삼성을 맡았지만 그 오랫동안 삼성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손혁 단장도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위기의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내년 시즌에는 좋은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저희 이글스 에브리데이는 최강 에너지 프로틴바에서 협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